자유를 보는 각도, 자유각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이슈를 짚습니다. 대법원장 입김 빼기의 실체, 광복절 건국훈장에 오른 항미원조 위문단 논란, 그리고 여당의 개인 일탈 방어론. 먼저 사법부 이야기부터 봅니다. 발단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이었습니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은 기존 관행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며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여당은 사퇴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공세는 사퇴 요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겠다. 대법관 추천위 구성법도 뜯어고치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2차 사법개혁. 여기에 강경파에서는 대법원장 탄핵론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제청 절차 하나를 빌미로 대법원장의 인사권과 사법행정 권한을 통째로 겨냥한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앉히려 임명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마음에 둔 후보가 제청되지 않았다고 사법부의 손발부터 자르겠다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길들이기입니다. 재판받을 처지의 권력이 재판할 법원의 설계도까지 손대려는 순간 삼권 분립은 그 뿌리부터 흔들립니다. 광복절, 나라를 세운 이들에게 주어지는 건국훈장. 그런데 올해 명단에 뜻밖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을 위문하러 갔던 인물입니다. 영화 황제로 불린 배우 김덕민, 중국 이름 진해. 서울에서 태어나 중국에서 활동한 그는 일제강점기 항일 영화에 출연한 공로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감춰진 또 다른 행적이 있었습니다. 1952년 9월, 그는 항미원조 2차 위문단의 일원으로 북한에 갔습니다. 유엔군 봉쇄선을 넘어 개성과 최전방 진지에서 인민군을 위로했습니다. 전쟁이 터진 1950년엔 중국 영화에서 공산당 대원을 연기하며 마오쩌둥의 말을 인용해 공산군의 투쟁을 독려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보훈부의 검증 자료엔 항일 영화 경력만 적혀 있었습니다. 위문단 행적은 통째로 빠졌죠. 뒤늦게 보훈부는 심사 당시 확인하지 못했다며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서훈 기준은 사망 시점까지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고 못 박습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던 전쟁을 도운 사람에게 대한민국 건국의 훈장을 안긴 정권. 단순한 행정착오일까요? 역사관의 문제일까요? 누구에게 나라의 이름으로 상을 주는지 그 기준부터 다시 물어야 합니다. 제주에서 벌어진 실종 뭉개기. 경찰관이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5월 실종된 30대 여성, 지난달 실종된 60대 남성. 담당 경장은 안전을 확인하지도 않고 무사하다며 사건을 닫았고 프로파일링 자료까지 삭제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나온 여당 이해식 의원의 첫 반응은 이랬습니다. 개인의 일탈일 수도 있는데 정권의 부담이 된다. 경찰청장 대행은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참사 앞에서 여당의 첫 걱정이 정권 부담이라니. 견제 없는 거대 경찰 권력이 국민 안전을 어떻게 방치하는지 드러난 지금 검찰 보안 수사권은 오히려 10월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감시를 늘려도 모자랄 판입니다. 오늘 브리핑 한 줄로. 시스템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겁내야 할 건 정권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자유각과 함께 구독